의료 유토피아. 기술과 인간 존엄의 조화. 눈을 잠시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탄력 속 숫자가 더 이상 우리 몸의 한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나이 듦이 곧 쇠퇴를 뜻하지 않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80의 노인이 20살의 근력으로 거리를 걷고, 100세의 사람이 새로운 학문을 배우며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회. 이것은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의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현재의 사회는 조용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도시는 서서히 느려집니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화와 질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의 미래는 발전이 아니라 유지의 급급한 사회, 거대한 요양시설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흐름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노화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인류의 선택지는 급격히 넓어집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래는 인간을 기계로 대체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끝까지 인간답게 살게 하는 방향입니다. 부족해진 신체를 기계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능을 지탱하고 회복시키는 기술 말입니다. 사고나 노화로 움직임을 잃은 팔과 다리는 로봇 의수와 의족으로 보완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가운 금속 장치가 아닙니다. 신경과 연결되어 감각을 느끼고 안경이나 보청기처럼 자연스럽게 일상에 스며드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기는 더 이상 사람을 기계로 만든다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삶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의료기술일 뿐입니다. 보청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쇠의 상징이 아니라 능력을 보완하는 도구로 인식됩니다. 인간은 자신을 돕는 기술에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적응해 왔습니다. 다만 기술이 인간을 너무 닮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본능적인 불편함을 느낍니다. 표정은 익숙한데 어딘가 어색하고, 움직임은 사람 같은데 미묘하게 어긋난 순간, 그 감정은 기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존재를 어떤 위치에 두어야 할지 아직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하지만 인류는 늘 이 낯설음의 구간을 지나왔습니다. 전화기 속 목소리, 화면 너머의 얼굴. 처음엔 모두 어색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인간을 흉내내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확장하는 도구로 자리 잡자 그 불편함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의료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장기 이식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사람인가? 지금은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에 무엇이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정신이 무너진다면 그 삶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의료는 몸보다 먼저 정신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종착지가 아닙니다. AI는 인지 변화의 미세한 신호를 읽어내고 개인 맞춤형 훈련과 치료를 제시합니다. 나노 단위의 기술은 뇌속 환경을 정화하고 손상된 기능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보완됩니다. 그 순간 노년은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이 됩니다. 젊은 신체와 수십 년의 경험이 공존하는 상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밀도 높은 삶의 단계입니다. 여기에 세포의 시간을 되돌리는 노화 역행 기술이 보편화된다면 사회는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신체적 컨디션을 유지한 채 살아가게 되고, 나이라는 기준은 점점 의미를 잃습니다. 70의 새로운 전공을 선택하고 100살의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은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삶은 하나의 긴 프로젝트가 됩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일상에도 조용히 스며듭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집에는 안전을 지켜주는 시스템이 함께하고 몸의 이상 신호는 미리 알려집니다. 기술은 사람을 감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곁에서 조용히 돕는 동반자가 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인공지능 존재들 역시 인간을 대체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배움을 돕는 파트너로, 노인에게는 정서적 연결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작동합니다. 관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이 모든 기술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이 기술이 인간을 줄이는가, 아니면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가. 기술이 사람을 고립시키고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그것은 실패한 미래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사람을 다시 사회로 연결하고 존엄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그것은 진보라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길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술이 소수에게만 허락된다면 그 사회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가장 잔인한 계급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방향에 대한 합의입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은 특권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는 인식,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치관입니다. 기술은 언제나 중립적입니다. 인간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쓰이면 디스토피아가 되고 인간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쓰이면 유토피아가 됩니다. 결국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건강한 시간이 100년 더 주어진다면 그 시간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기술은 시간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의미로 채우는 일은 여전히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소외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미래. 우리는 이미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 것인지 닫을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